드디어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일반 전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유사하죠. 건국대가 약간 학생부 교과가 높긴 하지만 유사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가천대도 학생부 교과와 종합 유사해요. 이건 뭘 얘기를 할까요? 이 경쟁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제는 둘 다 골고루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논술 전형, 성균관대학교 70.59대 1, 건국대학교 45.43대 1, 가천대학교 23.99대 1. 무지막지하죠? 예.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보다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아마 신문에서 여러분들 기사에서 방송에서 들었을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약대 5명 모집에 3,332명이 지원을 해서 666.04대 1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성균관대 약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약대가 올해 그렇게 경쟁률을 보였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약대는 올해 학부 모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이 높았겠죠. 그 관심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미 수시 모집에서도 저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1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 딱 2년 후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경쟁률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할 건가요? 물론 수능 잘한다, 여러분들이 수능이 자신 있어, 그러면 좋죠. 수능만 잘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생겨요. 약대에서 보듯이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대 지원하는 친구들이 자연계열에서 상위권 학생들이죠, 대부분. 그렇다 보면 수능 정시 모집에서 약대로 많이 지원하겠죠. 그러면 어디가 생길까요?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에서의 모집 단위에서 뭐가 생길까요? 약간의 커트라인의 하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숨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수능을 잘하면 논술 전형,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논술 전형 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 교과 전형도 유리하게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능을 잘하니까 최저학력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 성적이 약간 낮아도 빠지고 해서 문단크로도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죠? 이렇게 수능을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1학기 때 빠른 학교는 모의고사도 이제 쳐봤을 겁니다. 수능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내신이죠. 내신을 기준으로 본다면 학생부 교과, 그죠? 학생부 교과예요.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한 1점대 중반 이하면 서울 주요 대학 교과 성적으로 갈 수 있어요. 2점대까지 정도에서 본다면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2.5 중반 이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서울 수도권의 대학들 인서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1학기 성적이 벌써 그것과 멀어지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물론 2학기, 이번 이제 아직 중간고사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충분히 점수 잘 따면 되겠죠? 그러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뭘 해야 되죠? 이 경쟁률에서도 보듯이 이제 학종은 필수입니다. 수시 지원 6장 중에서 이제 학종은
무조건 하나 내지 3개 정도까지는 쓰게 되는, 당연히 그렇게 쓰게 되는 필수 지원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필수인 학종에 대한 준비,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야 됩니다. 바로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들 수시 지원, 원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자기소개서 이렇게 첨삭 치료 등을 하면서요, 정말 느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귀 쫑긋하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보다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전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학종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핵심. 자, 학생부에 기록되는 거 이전 방송에 자세하게 좀 실어놨어요. 학종에 가장 잘 맞는 교과 성적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요 밑에 링크랑 안내 적어 놓을 테니까요. 꼭 참조하셔서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1이죠? 아직 학교생활부 기록되어 있나요? 전체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1학기 거 일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학기 이제 기록 중인 겁니다. 기록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다? 이런 것, 물론 그게 있어야 기록이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엇이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학종에서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기도 해요. 자기소개서 안 쓰고, 자기소개서 쓰면 뭔가 해설할 수 있고 뭔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자기소개서를 안 쓰면 그냥 학생부 가지고 평가가 돼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 그것이 학종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물론 어떤 학교나 담임선생님께서는 학생부에 기록될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참고하지 않고 기록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것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선생님, 교과 선생님, 진로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권한이고.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진로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왜 하필이면 진로냐?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무엇을 기준으로 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무슨 대학이든 한번 성균관대든 어디든 한번 내려서 보세요. 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문항들 한번 보세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여러분들 학교생활뿐만 평가하는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 성적,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활동,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학교생활부를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기록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학생부 기록에서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진로 기록을, 진로 활동의 기록을 관리하는 겁니다. 진로 활동의 기록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진로 활동이라는 것은요, 진로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전공 적합성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공과 관련돼서 대학에서 전공하려고 하는 그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느냐, 그 진로에 대한 것, 전공에 대한 것을 탐색하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왜 보겠죠? 당연히 그 전공에 대한 열정, 의지,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여줘야 돼요. 진로활동 열심히 자기가 설정했던 진로활동을 열심히 보는 그런 열심히 해왔던 학생은 정말 열정이 있죠.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진로활동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 심리검사 한 게 다야. 그러면 그 학생은 과연 그 진로에 대해서, 그 전공에 대해서 대학에 와서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학생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전공에 대한 열정, 노력,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로 활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로 활동의 이제 특기사항으로 기록되는 내용, 물론 이 진로 활동 중에서 참고할 것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희망 분야를 적어 놓던 그것은 대학에 제공은 안 됩니다. 대학 제공은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대학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밑에 여러분들 학교생활부 활동 분야가 아니라 그 밑에 특기사항을 적는欄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진로를 탐구해왔고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학년당 700자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어떤 진로로 어떻게 700자를 채워나갈 건지 담임선생님이, 진로선생님이 그 700자를 채워주시게 할 건지 바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진로활동에 반드시 기록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계기와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로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또는 그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냈는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뭐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 그 내용들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돼야 될지. 그것도 바로 밑에 하단에 어떻게 탐색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관심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뭐 커리어넷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전공이나 학과, 주요한 이제 과목 이런 것들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고요. 어찌됐거나 가급적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진로 선택의 동기, 첫 번째죠. 동기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과 활동을 하다가 국어 과목을 공부하다가, 또는 통합 과학을 하다가, 탐구 실험을 하다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독서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뭐 중학교 때부터라도 뭐 정 없으면 중학교 때부터라도 뭐 그런 생각을 해왔다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동기라는 것, 계기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좋을 겁니다. 두 번째로 활동이에요.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니까 그 활동하는 게 참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 날짜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러나 그 제한적인 속에서도 교과 활동이 반드시 강의실,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탐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경제와 관련된, 경제 경영과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경제 경영과 관련된 교과서는 물론이고, 뭐 일반 사회 탐구 과목에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뭐 경제인천연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설명되고 있죠. 그건 참조해야죠. 그런 것들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본인이 내가 정말 어떤 경제인 또는 경영인이 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쓰자는 거죠. 분명히 쓰자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서 공학을 가겠다. 그럼 공학 계열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물리와 관련된 공학 계열도 있고 화학과 관련된 뭐 신소라든가 화학공학이라든가 이런 뭐 공학 계열도 있고, 그죠? 뭐 지구과학, 천문 우주 뭐 이런 공학 계열도 있죠. 뭐 로봇 이 컴퓨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공학 계열도 있고, 이런 공학 계열을 가르려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교과서 학습뿐만 아니라 뭐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공통과학에 대한 그런 영역에서의 공부뿐만 아니라 대학 사이트도 찾아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그런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나 진로와 관련된 연결된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동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학교생활부, 학생부에 기록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나요? 기록하나요? 아니죠. 선생님들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 선생님한테도 상의도 드리고, 진로 선생님한테 저 이런 활동 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상의도 드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저 이런 활동 했어요. 또는 뭐 교과목 시간에 뭐 영어로 자기 발표를 하는, 자기의 어떤 드림, 꿈을 발표하는 그 시간에 저는 이런 진로로 해서 이런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하면 되죠. 그렇게 찾아가면 되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생기부에 기록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가 한결같아. 좋죠? 한결같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1학년 때는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2학년 때는 중범위에서 좀 더 심화된, 발전된 진로 탐색이죠. 3학년 때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뭐 교과 과정도 그렇게 가죠.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공통,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라인에 맞춰서 본인이 그렇게 심화 과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진로가 바뀌는 학생은 대학에서 안 뽑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로 바뀌어도 대학에서 뽑아요. 물론 2학년하고 3학년은 같은 진로로 가는 게 좋겠지만은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진로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단 본인이 선택한 1학년이면 1학년 때, 2학년이면 2학년 때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탐구했다는, 탐색했다는 그러한 과정은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 성적에서,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진로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독서 활동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활동들이 없다가 그냥 1학년 때 다른 활동, 2학년 때 다른 활동, 3학년 때 다른 활동 하게 되면 그럼 뭐 대학에서 이 학생은 이렇게 변심이시네. 대학에 와도 참 이거 별로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학종에서 학종의 시작과 끝은요 바로 학생부 관리입니다. 특히 고1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진로 활동에 대한 관리, 그 시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진로 활동의 관리가 여러분들이 딱 2년 후에 수시물습에서 쓰는 원서 쓰는 대학이 달라지는 겁니다.